안녕하세요. 돈 세는 것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 TV 이천희입니다.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에서요 세증령 종신보험 가입할 때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발령을 했습니다.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만 종신보험에 대해서 소비자 경고를 발령한 게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종신보험에 대해서 가입할 때 유의하라고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편입니다. 제가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요, 저한테 조언을 구했던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요, 월 30만원씩 불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설명 들을 때는 한 4, 5년 정도만 불입하면 원금을 넘어서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가입 설계서를 확인해 보니까 한 20년은 지나야지 원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결국은 종신보험을 해지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400만원 가까운 피 같은 돈을 허공 속으로 날려버렸습니다. 30대 초반에 한참 돈을 모으는 친구한테 그 40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요,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의하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설명 없이 세증령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설계사들이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또다시 세증령 종신보험이라는 그런 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니까 이럴 때 비용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러면 세증령 종신보험이 뭔지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보험은 그냥 평준형 종신보험입니다. 즉 계약할 때 약정했던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유지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요, 세증령 종신보험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분을 방어해주기 위해서요,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망보험금이 늘어난다는 그런 보험입니다. 하지만 평준형 종신보험에 비하면 사망보험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요,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1억 원 가정에서 60세부터 매년 10% 체증을 가정한 체증령에 가입했을 때 평준형 종신보험이 매월 3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면요, 체증령 종신보험은 매월 43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분을 방어해 주는 건 좋은데 일반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저는 보험은 자산이 없을 때 많이 필요하고요,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금의 의미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게 사망보험금 1억인데요 지금 아무런 자산이 없고 자녀가 있을 때 1억 정도의 보장을 받는다면 도움이 되겠지만요, 내 자산이 계속 늘어나서 자산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된다면요, 사실 사망보험금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는 거꾸로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면 체증령이 아니고 이런 논리에 따라서 체감령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망보험금이 왜 필요하고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 내용만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이렇게 체증령으로 가입한다는 데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종신보험을 가입한 거 자체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좀 부담스럽지만요, 그거를 여태까지 낸 거를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상품이라서 체증령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더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짚어보면요, 먼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증가함으로요,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체증령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 종신보험은 이미 10년을 내고 있었다면요, 이미 사업비를 그만큼 냈는데요, 새로운 체증령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큰 차이도 없는데 보험료는 더 많이 내게 되고 또다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이중의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 좀 느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이 있는데요, 나입하는 동안은 해지 환급금이 없고
또는 해지환급이 적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면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중도에 해지하면 낸 돈을 하나도 못 받거나 상당히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요,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에 4년 동안 유지한 비율이 44.9%로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4년을 유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고요 보장성 보험입니다. 아무리 추가 납입을 하고 경우의 수를 높이더라도요, 설계사들이 비교하는 그냥 보험사 연금 상품보다 그럴 경우 조금 높게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세상에는 보험사의 연금보험만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펀드도 있고요, ETF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여러가지 투자수단이 있기 때문에요, 단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과 비교해서 종신보험이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절대 메리트가 아니고요, 일단 머릿속에 종신보험 저축 아니야 이걸로 그냥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수익성 높은 저축상품이나 투자상품으로 권한다면요, 그 말은 100% 틀리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망보장, 즉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제가 경제적 가장인데 가족을 꾸렸습니다. 아이가 둘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될 때 제가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슬프겠지만 그 다음에는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즉 생활비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다 커서 한 대학 정도 들어간다면 사망보험금이 굳이 없더라도 알바를 해서라도 생활비나 학비를 벌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나서 직장이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마지막으로요,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면 되냐면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수익성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 상속세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이용해서 상속세 재원을 만드는 용도로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에는요, 저는 한참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에는 절대 종신보험 같은 비싼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종신보험에 하나 가입해서 한 2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 혼자의 보험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아내도 보험이 필요하고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가구에서 내는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느라고요, 확실하게 다가오는 미래, 즉 아이의 교육비나 내 집 마련 자금, 아니 은퇴 자금, 그런 자금 마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버는 돈은 한정적입니다. 이 한정적인 돈을 잘 관리해서 우리 앞에 놓인 미래 목표들을 잘 해결해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잘못 가입한 보험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체증형 종신보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해서 필요한 만큼만 가입하시고 지출하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실손 의료비가 아닌 이상 납입을 다 끝내셔야죠. 은퇴 후에도 조금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돈을 벌 때 보험료를 내는 거는 좀 덜 부담스럽지만요, 은퇴 후에 적은 소득으로 은퇴 전에 내던 보험료를 낸다면요,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